안녕하세요. 한시영입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 유튜브 안 찍은 지 좀 오래됐지만 전 옛날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실장님은 누구세요? 저는 시계 서비스 센터 네. 수리를 맡고 있는 박은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 유튜브 보셨어요? 예. 구독자세요? 구독은 아직. 제 계정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엄청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그 시계 수리하면은 값어치가 떨어져요. 시계에 대한 그 값어치. 시계의 값어치를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시계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올리기 위한 작업이 수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장롱 속에만 넣어놨어요. 네. 이건 진짜 한 번도 안 찼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관만 해놨어요. 그 상태로 팔아도 근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브먼트 내에 이루고 있는 가스켓이나 아니면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오일을 사용하는데 오일이 경화된다거나 아니면 가스켓류가 뭐 또 윤활유 같은 부분도 그렇고 다음 사람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수 문제 또는 마모 문제 뭐 이런 기타 문제들이 계속 추가되고. 근데 제가 어차피 시계를 팔 건데 다음 사람까지는 제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지 않아요? 뭐 계속 차신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네. 그게 관리를 위해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분에게 매매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도 요새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 가격 받는 게 맞아요. 요즘은 근데 시계를 직거래를 하든 하이시간을 통해서 하든 이제 시계를 팔기 위해서 어딘가 이제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을 할 때 보통 이제 시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다 해주기 때문에 네. 항상 시계 컨디션 다 좋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맞죠? 빈티지 시계 수리할 때 부품은 이제 신형 부품으로 진행해요? 아니요. 빈티지 제품 같은 경우는 빈티지 제 사양이 맞는 뭐 휠, 뭐 티나 이런 숫자들도 그렇고 사이즈 자체가 안 맞으면 그냥 신형이든 구형이든 사용할 수 없어요. 좀 신형으로 만약에 뭐 다이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글라스라든지 다이얼이라든지 아니면 버클 부분 이거를 막 신형으로 막 바꾸고 막 이렇게 원하는 사람 미관적인 고객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안에 이제 부속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요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안에 부속품들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네. 빈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단종된 모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부품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 가서 사와야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사 서비스 받는 방법도 있고 가능한 부품에 대해서는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제 막 하이브리드라 시계 뭐 무브먼트는 진짜 쓰고 겉에는 이제 가짜 쓰고 제작한 거 쓰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오버홀 하시면서도 구할 수 없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뭐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짜 거를 막 어떻게 갖고 와서 이를 끼워서 손님 시계를 수리를 해줘요.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작이 제작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앤틱 시계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고객에게 알리고 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승인을 받고 진행은 하는데 그 외에는 요새 나오는 시계 중에서는 부품을 못 구해서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계 금통 폴리싱할 때 금이 막 깎이잖아요. 그냥 폴리싱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 금 깎이지 않냐? 그러면 무게가 줄어들지 않냐? 네, 맞습니다. 많이 깎여요? 많이는 아니고요. 미관상의 문제로 폴리싱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믿고 맡기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금이 깎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깎여요? 뭐 한 돈, 두 돈 이렇게 깎여요? 제가 그걸
어디 받아갖고 재본 적이 없어서. 많이 깎여 나가나요 이게? 눈에 띌 정도로?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이 뭐 많이 변형됐다든지 함몰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거를 요청하면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요. 폴리싱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요청하시고 나면 퀄리티만 만족스러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해하시고 요청하시면서부터 인지하시고 맡기시기 때문에 금가루를 달라거나 이런 분은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용실 가갖고 머리 깎고 내 머리카락 주세요라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저 달라는데요. 정말요? 그 뭐 예전도 그럼 아니고 모아가지고 가발 만드는 네. 폴리싱하면 안 좋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제 그냥 폴리싱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시계가 오래되고 낡았으면 너무 막 밴드 막 축축 처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이리저리 뒤틀리는 시계. 그런 상황에서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제품 자체가 시계도 유행도 있겠지만 예쁘게 깔끔하게 차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세척도 하고 안에 그 핀 같은 거 늘어나는 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제가 물이 들어간 적이 몇 번 경험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드라이기를 말린다든지 제습기나 이런 데 위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자버리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이 다시 작동이 잘 돼요. 근데 시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드라이기 말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다 흡수가 된다든지 물이 다 증발돼요. 저는 말리는 거는 일단 비추천합니다. 그게 말리는 상황에서 산화가 더 돼갖고 다이얼 같은 경우도 더 부식을 유발을 시킬 수 있거든요. 온도를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갖고 증발시키거나 이런 상황인데 드라이어로 말린다라는 것 자체가 안에 고인물이 빠져나갈 구조가 원래 없잖아요. 들어가긴 했어도 이게 얼마나 그 양이 증발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드라이어로 말린다라는 거는 하루 종일 붙잡아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물이 이미 안에서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뒷백을 통해서 들어가요? 아니면 용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글라스 사이로 들어가요? 유리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크라운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케이스백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그거를 일단 응급처치 방법으로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센터. 아니 내가 지금 뭐 인터넷 방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전화가지고 내신 갈 건데 당장 오픈 시켜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 용도를 열어가지고 그 용도 그 틈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이제 물을 뭐 뺀다든지. 그러면 1시간 뭐 응급실을 하나 만들까요? 결국에 한 제가 24시간. 그다음에 시계 수리를 유튜브나 톡학으로 수리를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없습니다. 의학서적이 있다고 해서 의학서적은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의학서적을 보고 나서 사람을 시술을 한다든지 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저는 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병은 절대 안 마셔요. 요즘 네이버도 이제 많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네이버나 구글, 뭐 유튜브 이런 거 이제 그 매뉴얼을 검색하면 안 나와요? 매뉴얼 자체는 프린트해서도 보실 수 있고 찾아볼 경로는 많습니다. 뭐 2892를 찾는다든지 뭐 이러면 검색 한 번만 해도 플랜 자체는 다 뜨는데 그거 갖고서는 너무나 부족한 게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뭐 딱 봤을 때 부러졌다 녹슬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알 수 있겠죠. 시인성이 딱 보이니까 얘가 흔들거리네. 근데 이 높이를 맞추고 여기에 오일을 몇 퍼센트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코팅해야 되고 막 여기에 그리스를 써야 되는지 오일을 써야 되는지 너무나 다른 상황인데 그걸 유튜브 보고 저도 언쟁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한 친구랑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계속 우겨대는데 머리 노랗고 나와갖고 시계 수리하고 있으면 다 스위스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아닌 상황이 너무 많아서 툴 같은 것도 사용 방법이
완전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핸즈 리무버 할 때 쓰는 랩 같은 경우도 다른 쪽에서는 뭐 베젤을 뺄 때 쓴다든지 막 크라운 이렇게 감을 때 쓰는 뭐 툴로 나오는 걸 전혀 엉뚱한 데다가 쓰신다든지 전 이런 내용 너무 많이 봐갖고 유튜브 보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많이 봐서 유튜브를 보고 뭐를 생각한다라는 건 그냥 동경에서 끝나야지 그걸 실행화 시켜갖고서는 (2층에) 수리 서비스 센터가 새로 오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서울 압구정점 1시간 2층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랑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네네. 그쪽에 이제 시장님 구역이네요. 아, 그렇죠. 나와바리.